대형 프레스룸의 조명이 하얗게 빛나는 가운데 한 노신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 값비싼 수트 차림의 그는 마이크 앞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강도 시계발에서는 경기도 외곽의 낙후된 전통시장 부지에 최첨단 복합상업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의 눈가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지나치게 전통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발전 없는 보조는 결국 쇠퇴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레스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광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공동체를 지켜라. 젊은 여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볼은 추위와 흥분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전통시장 사수라고 적힌 현수막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산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주변에 모인 상인들의 박수 소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아저씨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타고난 지도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던 노신사는 우연히 광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위를 이끌고 있는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초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성도 잠시 시위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 하지만 곧 두 사람 사이로 경호원들이 지나가면서 시선이 끊어졌습니다. 노신사는 검은색 벤치에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재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운전석의 비서가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마주친 그 젊은 여성의 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반드시 봤어야 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론은 점점 악화일로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물론이고 심지어 회장이 자주 가던 골프장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오늘은 혼자 나가볼게. 어느 날 오후 회장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에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인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비서는 만류했지만 회장은 직접 봐야 알 것 아니야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30년 된 간판들과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묵 끓는 냄새, 갓 구운 붕어빵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곰탕 국물 냄새까지.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눈에 띈 것은 할매 손맛 국밥집이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했지만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그리고 부엌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까지. 회장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로 며칠 전 광장에서 시위를 이끌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곰탕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에서는 어떤 공격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던 그 여성이 지금은 마치 오랜 이웃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네. 곰탕으로 주세요. 어색하게 대답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곰탕이 나오자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맛, 이 느낌. 어디선가 분명히 맛봤던 것 같은데.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으세요? 여성이 물통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그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눈빛, 익숙한 말투, 심지어 젓가락을 놓는 습관까지.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이 가게도 할머니께서 하시던 거고요. 여성의 대답에 회장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곰탕을 끓이던 모습,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눈빛이 25년 전 기억 저편의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회장은 또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은 그 골목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서 성재는 점점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냥 시장 조사 차 나가는 거야.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 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요리도 잘 못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 끓이는 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처럼요. 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많이 나세요? 아니요, 별로요. 5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회장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는 놀이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저를 데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연의 말에 회장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아, 그리고 아빠 목소리도 어렴풋이. 하연아, 아빠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장은 숟가락을 놓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지만 마음의 동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단체 손님들이 몰려들어와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연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회장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날 밤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4살이던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의 사진들. 그 중에서도 분홍색 머리띠를 한 딸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단 5분만 늦게 돌아왔더라면, 딸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한편 한강도 시계발 본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빠,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회장의 조카인 은서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국밥집 사장이라는 여자가 문제예요. 은서는 책상 위로 서류를 내던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기, 수도 공급 중단 통보를 해야겠어요. 그래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죠. 차갑고 계산적인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하연은 지역 방송국 인터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예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하연의 목소리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적으로 지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인터뷰를 사무실에서 혼자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하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의지가 강한 모습. 어릴 적 딸이 아빠,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재야, 저 여자. 이하연이라고 했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출생 기록이나 과거 이력 같은 거 말이야. 비서 성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회장님. 이하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25년 전에 이 지역 신입케어센터에서 보호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5살 정도로 추정되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살. 25년 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몇 살이야? 서류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30살 정도로 보입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딸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성재야,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다음 날 아침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했습니다. 저 여자, 이하연의 머리카락 좀 구해올 수 있겠어?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하시려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하지만 사실 회장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성재는 며칠 후 국밥집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하연과 대화를 나누며 컵에 묻은 타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회장의 샘플과 함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장은 매일 밤 오래된 앨범을 들춰봤습니다. 4살 된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들. 회전 목마를 타며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분홍색 머리띠를 한 채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하연아, 아빠 잠깐만 기다려. 그날 회장은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딸을 회전 목마 앞에 혼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 5분. 정말 5분만이었는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재가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8%.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연이구나. 25년. 25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찾던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없애려고 했던 그 시장에서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연아, 내가 내 아빠야. 그런데 내가 지키려는 시장을 부수려고 했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회장은 더 이상 국밥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매일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아저씨 왜 안 오시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국을 끓이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하연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재개발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던 그 노신사마저 사라져버린 상황. 말도 잘 통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노신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은서 이사가 회장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국밥집 여자와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자꾸 그 동네에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은서의 날카로운 추궁에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은서야, 좀 조용히 해줄래? 작은 아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전통시장의 불빛들. 그곳에서 딸이 2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연아, 아빠가 너를 찾았다고?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아빠가 내가 지키려는 시장을 부수려고 했다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재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께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말해? 내가 내 딸이라고? 내가 내 아빠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지키려던 시장을 부수려고 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포기하고 떠나기 시작했고 하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노신사가 그리워지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혼자 차를 몰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25년 전 딸과 함께 갔던 그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회전목마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회장은 녹슨 회전목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4살 된 딸이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조르던 그날. 단 한 번의 실수가 25년이라는 긴 이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회장님, 은서 이사가 시장에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회장은 펄쩍 뛰며 차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달려가는 길에 회장은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하연이한테 가서 진실을 말해줘. 내가 못하겠어. 회장님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난 용기가 없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말해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도. 성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아저씨요? 어디 계세요? 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노신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이 당신의.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신 딸.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연은 벽에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아빠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자신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오랫동안 궁금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리워했던 그 무언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시장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진실을 알고 나서 많이 괴로워하세요. 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였구나. 25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지키려는 모든 것을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한강도시개발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뇌와 결단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25년 만에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장 지킴이 이하연 씨입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하연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정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딸이 지키려던 이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장과 하연은 마침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박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상인들도 회사 직원들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이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한강도시개발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하연의 아버지로서 말이죠. 하연아, 아빠랑 밥 같이 먹자. 하연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식지 않게 곰탕 끓여놨어요, 아빠. 그 말에는 25년간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유대는 여전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회장의 얼굴에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끓여준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하연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야경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작은 국밥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어릴 적 늘 꿈꿔왔던 아빠의 품에서 잠드는 꿈을 꾸며 그리고 회장 역시 2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딸을 찾는 꿈을 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6개월 후 그 전통시장은 하연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장 한복판에는 여전히 할매 손맛 국밥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딸과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그 작은 가게에는 매일 따뜻한 이야기들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하연과 함께 장사를 도우며 상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회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하연의 아빠라는 것이 더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드시 서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이 부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기적, 25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감동,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